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항력 하는 것은 주택임자보호법은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전입신고하고 키를 받고 점유를 하고 다이얼번호 받고 그렇게 하시면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대항요건 이 중요합니다. 대항요건 아주 중요해요. 전입과 점유를 갖추면은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을 갖춘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잔금을 7월 말일날 잔금을 줬는데 7월 말일날 그 아파트에 또 건저당이 되는 수가 있어요. 나쁜 소유자 만나면. 예를 오늘 아침에 이제 대출이 나갑니다. 09시에. 등기소는 은행은 09시 기준이에요. 우리 전입신고는 오늘 24시, 밤 24시랍니다. 그래서 내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같이 맞물려 버리면은 세입자가 낙동강을 오래야 됩니다. 골치 아파요. 그래서 잔금 줄 때는 은행에 설정이 들어갔는가 잘 따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잔금을 7시쯤 줘요. 저녁에. 6시에 딱 지나면은 등기소가 마감이 되죠. 그러면 등기부등본 띄보고 만약에 은행 설정이 들어오면은 막 써놨습니다. 뭐 설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크게 대문짝만하게 등기부에 뭐가 찍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잔금 주면 안 돼요. 알겠죠? 나쁜 소유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세 돈 여러 5억짜리인데 전세가 요새 4억이라. 그럼 전세 4억 찾아 묻고 대출 또 요새 같은 뭐 70% 되니까 또 한 3억 5천 빼묻고 그래갖고 한 7억 5천 빼묻고 막 항구와 잘 있어라 나는 중국 간다 하고 갚입니다. 그러면 이제 못 찾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럼 우선 변제권. 그래서 전입신고를 잘해야 된다. 우선 변제권은 요렇게 이제 대항력을 가진 사람이 확정일자까지 구비를 하면은 우선 변제권을 간다. 그럼 확정일자 있으면요 건저당 같이 빠집니다. 끝발이 세요. 건저당 행하고 같이 담보 물권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최우선 변제권. 자, 임대차보호법 8제 보니까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은행 다른 물권보다 이거는 은행입니다. 은행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다가구를 지금 낙찰을 받으면은 대출을 반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반. 왜 그러느냐? 반개 소액보증 뺀다면 지금 설정하면은 창호 같은 데는 2천만원 소액보증 빼야 되거든요. 그럼 방 10개다 하면은 5억짜리 방 10개다 하면은 뭐 60% 3억 정도 대출 해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방 10개니까 10개 곱하기 2천만원 2억 아닙니까? 2억 빼비고 대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뭐 그냥 그건 옵니다. 알겠죠? 소액 보증 때문에요. 그걸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줄 겁니다. 자, 소액 보증금을 받으려면은 전입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잘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는 경매전에 그죠? 배당 요구도 종결 전에 해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없어도 상관은 없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 소유임차. 자, 요걸 빼야 됩니다. 왜 빼야 되냐 하면요. 구독션에서는 무배당 되는 사람이 10명이네, 10명. 그래서 낙찰자가 다가구 낙찰 받는데, 예를 들어 5가구인데, 야, 5가구는 받는데 5가구는 무배당이다. 그러면 5가구 쫓아내야 되겠죠? 그 골치가 아픈데, 상대적 소액임차인에 또 해당이 되면은 대부분 또 받아내요. 대부분. 자, 그래서 상대적 소유임차인을 받으면요 명도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걸 좀 배우면요 명도가 쉬워요. 명도. 이걸 배우면은 명도가 쉽다. 그죠? 명도가 쉽습니다. 배우면은 배우는 목적이 뭐냐? 명도가 쉬워요. 명도. 그 소액보증금을 구독선에는 예로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10명인데 그 중에서 3명만 받아 7명 받아 했는데 상대적 소유임차인에 또 그 걸려가지고 5명이 받아가더라 하면은 좋은 거죠. 그죠? 소액보증 받아가면 명도가 쉽죠. 1,000만, 2천만 원 막 받아가니까. 자, 그 다음에 점유주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점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배당 요구 종결까지 점유를 해야 되지, 퇴거하면 안 됩니다. 퇴거.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 넣을 때까지 점유를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선순 임차인은 낙찰자 잔금 넣을 때. 결론적으로는 돈 받을 때까지는 아마 퇴거 안 하면 좋겠어. 내 느낌에는. 아마 돈 받기 전에는 전입함 했다 하면 아마 딱 그만. 그래, 이어놔야 됩니다. 이어놔야 되지.
퇴거했다가 또 들어오면 늦어요. 구분이. 재전입한 날짜로 후퇴가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은행 설정이 먼저 딱 중간에 낑겨버리면 여러분 낙동강 오래 됩니다. 그래서 전입을 잘 해야 되겠다. 자, 29번 봅니다. 29번. 금천구 시흥동에 보니까요, 3억 2천에 떨어졌는데, 요 임차인이 2018년도, 21년도, 요때 뭐 중간에 들어오는가 봐. 요때 설정이 됐어요. 설정이 됐는데, 임차인이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얼마 받는가 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에 11318. 자, 보면요. 자, 금천구 시흥동에 벽산타운 아파트가 전용이 18평이 2차가 됐습니다. 2차. 자, 요 본께는 1억짜리가 둘이 있어요. 1억짜리가. 근데 날짜가 전입이 같은 거 보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은 부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가 일단은, 부부로 보이는데, 자, 1억짜리가 있어요. 1억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은행보다, 건저당보다 늦다, 빠르다. 1번 건저당보다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늦죠? 늦으면은 원래는 여기서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가 있어야 가져가는데 법원에서 그래 합니다. 소액 임차인이 해당이 되면요 먼저 이 주고 요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으면 요로 주고 이렇게 줍니다. 자, 그래서 잘 모르면은 항시 전입자가 있으면 요로 봅니다. 예상배당표. 자, 눌렸어요. 눌려보니까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경매비용 띄고 요거를 가지고 아이고요 주택 소유자가 먼저 가져가네. 먼저 가져가죠. 가져가고 만약에 또 세무서하고 마포구가 있으면 또 먼저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공매면 알 수가 있겠죠. 공매 같으면은 금액이 파악되는데 경매는 파악이 안 돼요.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됩니다. 파악백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져가더라. 그럼 뭐 3,700이 뭐냐? 3,700이. 왜 그러면 이게 건저당보다도 전입이 늦었는데 이득 실시는 왜 주느냐? 자, 요거는 아마 부부 같아요. 그냥 따고 보고요. 여기 1억에서 3,700을 주는 이유가 뭘까? 자, 이래 봅니다. 그럼 그때는 항시 건저당을 따야 돼요. 건저당. 자, 다시 봅니다. 건저당을 누가 했나 하면요. 건저당을 여기 이제 원래는 여기죠. 캐피탈에서 이게 이제 팔아먹습니다. 유동화처럼 유동화 회사에서 대부 쪽끼리 막 팔아먹었네요. 자, 그럼 요 날짜를 기준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해서 지금 어디입니까? 서울이가 어디고 이게? 서울이네. 그럼 서울에 이 설정을 했는데 건저당 요거를 기준합니다. 자, 외우세요. 2020년 1월 31일. 그래서 구독서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2020년 아까 몇 월이죠? 자, 요거 보면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 소액보전금, 담보물건 설정일자. 자, 2020년. 자, 요 들어가네. 요 들어가죠? 요게에 뭐 설정했대. 건저당을 잡았대요. 자, 그럼 서울이래. 서울. 그러면은 요때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1억 1,000만이면은 3,700 준대요. 자, 됐죠? 자, 요때 서울에선 요때 건저당이 잡혔으면은 서울특별시는 1억 1,000만원 이하 되면은 3,700. 알겠어요? 1억 1,100이면 제로. 9,900이면 3,700. 3,700, 3,700. 알겠죠? 2,000이면 2,000 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서 요 사람은 1억이기 때문에 3,700을 먼저 주는 겁니다. 예상배당표가. 자, 빼왔죠? 주는 거 이유를 알겠죠? 그죠? 여기 이제 이득실시는 은행보다, 잘 보세요. 주택 소임 차이는 먼저 줍니다. 건저당 건자보다. 원래는 전입이 늦었지만은 3,700은 먼저, 불쌍하니까 법을 국회의원들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막, 무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다가구주택은 싫어합니다. 만약에 다가구주택 10세대, 그 뭐 10세대가 있으면 사무주택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은행에서는. 그래서 다가구주택 대출에 들어가면 은행이 되게 짜고 싫어합니다. 자, 29번 됐고요. 30번 봅니다. 30번은 아산의 다가구 주택인데 49% 정도 절반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은요, 이렇게 볼 때 이 몇 가구가 없어요. 몇 가구인지. 이거 어디에 보면 됩니까, 이거?
이거 어디 보면 몇 가구 나옵니까? 자, 오른쪽에 나오죠, 이게. 이거 뭐 보이죠? 9가구.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9가구인데, 배당 요구를 18명 했다 하면 어디 됩니까? 2반 건축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20의 426위는, 요거는, 이제, 2반 건축물, 20의 426위 한번 볼까요? 20의 426위. 자, 봅니다. 이 아산에 있는 이 다가구 원룸입니다. 뭐 땅도 크네요. 크고 했는데 뭐 괜찮은데 절반이 떨어졌어요. 아산시 충남 아산에 있는 다가구 원룸인데 건축물 대략 눌러보니까 이 방은 딱 잡혀 붙었죠. 그죠? 왜 그러냐? 원래는 이 다가구 주택 해가지고 요 건수는 몇 가구인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디 본다 했으면 지금 이거 넣어줘 이게 가구수 넣어줘 가구수 9가구인데 자 그래서 이방 건축물을 뗐는데 이유는 자 여기 있네. 이방 건축물 뺐는데 가구수가 병렬됐단 말이야. 가구수 정설했던 가구수를 9가구인데 여기 보니까 배당 요구는 쭉 보니까 아이고 멋이 많네. 구성은 좋아요. 잔잔한 거 좋은데 이거 보니까 뭐 26명이 4억 8,500에 뭐 80만 했고 인원이 배당료 없는 거는 빼더라도 뭐 인원이 많죠. 9가구보다는 더 많죠. 그게 이게 이방 건축물 된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거는 뭘 보면 된다고요? 요거 보면 돼. 요새는 공부할 것도 없어요. 달랑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상대적 소유임차는 이제 적용 안 됩니다. 그게 빠져야 있어요. 자, 쭉 놓습니다. 1400 해갖고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가져앉게네. 자, 이럴 때입니다. 이 낙찰이 6억이 되면요. 절반은 너가 챙겨가고, 아무리 많아도 반은 3억 한 1,500원 은행에 가져갑니다. 여기서 절반은 소유임차. 예로 소유임차는 막 한 5억 되더라 해도 절반밖에 그것을 나누기 가합니다. 가하고 그다음 은행에서 가져. 그래서 은행에서 요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낫네. 그래도 4억이나 가져가네. 그래도 자 이렇게 가져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좋아요. 알겠죠? 그럼 요거는 기준을 뭘 하느냐? 이거 기준입니다. 2012년 4월 20일이니까 자 봅니다. 2012년 4월 20일 요 있네. 2012년 요때 건조당이 됐으니까 아까 이 어디죠? 그 밖에 저기가 4천에 1400. 자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충남 아산이니까 촌동네죠? 창원과 똑같대요. 그래서 이제 1400만원을 주더라. 그래서 아까 전에 4천 이하는 1400을 주는 겁니다. 요 보면은 여기 있죠? 쭉 보면은 4천 넘는 사람 없어요. 다 1400 주는데 그럼 5천만 준 사람은 안 주느냐? 안 줍니다. 안 주죠? 4천만원까지는 주는데 그럼 이런 사람은 4천에 10만원 했으면 줍니다. 4천에 5만원 막 그랬으면은 1400 받을 수 있어요. 주택요법은 월세는 뭐 큰 신경 안 쓰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도권 이게 이제 요 나오는데 여기 조금 복잡합니다. 수도권은 이래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구분할 때 과밀 억제권요. 자, 요거는 이제 서울 말고 서울에 하나 있고요. 과밀 억제권역은 주로 요것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파주시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다. 아니죠? 김포 아니죠? 김포도 아닙니다. 파주도 아니고 남양주도 아니고 광주시도 아니고 보면은 오산, 화성 이런 건 아닙니다. 평택, 안성 이런 건 아까 기타지 그런 거 있죠? 그거 들어갑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봅니다. 제가 이제 표를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서울시,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그 다음에 그 밖이죠. 창원, 뭐 이런데, 이런데 여기 이제 쭉, 소액보전금의 표는 이 조균표입니다. 그래서 200만원부터 주다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설정이 이제 막 싸움 시기죠. 시기가지고 지금은 2021년도 금년 5월달에 5월 11일에 개정이 돼서 창원은 6천만이 하면 2천만 대출 받으라면 소액보증금 2천대입니다. 아파트 마이너스 2천 합니다. 지금은 서울은 얼마입니까? 1억 5천 이하면은 5천만 원은 소액보증금 준다. 많이 올라왔죠, 그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아까 그 사람 있었죠? 여기 들어왔죠? 1억 천인께네 3700 받아가고 아파트에 됩니다. 자, 그 다음 상가는 이건 다음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되는데 상가는 소액보증금은 될 의미가 없어요. 이 금액이 해당되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그 많아봤자 1000만,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원은 3000만 원이 하면은 1000만 원 소액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소액보증금은 별 큰 이슈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거의. 자, 33 봅니다. 임차인이 많으면은 구독션의 예상 배당표를 보면 된다. 그죠? 충북에 41% 들었어요. 33번에. 자, 봅니다. 20에 10049를 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주택공사가 5,500에 임차해서 무배당 되더라. 그럼 5,000에 월세 25,000원, 25,000원, 이렇게 했으면은 1,700을 받는데, 좀 멍청하죠? 그죠? 자, 잘 봅시다. 2020에 10049 봅니다. 특히 한국주택공사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택공사에서 이제 임차인을 넣습니다. 넣는데 청주시 흥덕구죠. 흥덕구의 다가구 주택에 넣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한국주택공사가 5,500을 줬다 이 말인가요? 주고 뭐 했나 이 친구들은 5,500을 주고 전입을 시켰나? 5,500짜리 근데 시켰을 것 같은데 임차권 등기랑 왜 났네? 자, 하여튼 여기 보면요.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쭉 보면요. 여기 보면은 다 잘 받아가는데 5천까지 받는데 주택공사는 5,500이죠. 그죠? 그래서 일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되고 그럼 이 1,700 이런 금액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요. 설정을 봅니다. 누가 임차를 해달라 중개소장한테 왔어요. 소장한테 오면은 소장님은 건물 등기부를 떼가지고 요거를 먼저 챙겨야 됩니다. 2008년도에 신입에 대출 잡으셨네요.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외웁니다. 2018년 2월 22일에 어디입니까? 지금 촌동네가 청주시 흥덕군에 2018년 언제요? 2월 22일에 담보를 잡으셨네요. 건전하게 됐네요. 이러면서 요거를 봅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2018년 2월 자 여기 들어가죠. 그럼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그럼 얼마 정도 처신해야 됩니까? 5천만원 이하를 낳아야 1,700을 받아갑니다. 그죠? 1,700 받아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임차인이 특히 5,500 그게 안 되는 거죠? 아까 5천만원 초과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9천만원 인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자, 또 34번 봅니다. 34번. 자, 이것도 모르면은 공인중개사 간판 내려라. 말하지 마라 했어요. 자, 18에 1550을 봅니다. 18에 1551. 자, 보세요. 김해 석동에 경매가 됩니다. 석동에 경매가 되는데, 김해시 석동에 이렇게 경매가 됩니다. 되는데, 5억 8,500에 팔립니다. 그죠? 팔리죠? 팔리는데, 여기 쭉 보면 임차인이 많아요. 많은데, 설정을, 언제 설정입니까, 지금? 2013년도죠. 2013년, 자, 외우세요. 2013년 4월 1일. 자, 그런데, 이게 예상배당표를 보니까요. 표를 보서 쭉 보니까, 임차인이 봅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자, 이게 봅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좀 똘똘하면은 4,500 하면 되고, 뭐 4,000이든 이러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4,500, 5,000 하니까 10원 못 받는 거야. 자, 다시 봅니다. 여기 임차인이, 소유자가 왔어요. 소유자가, 우리 정여사가 와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잡힌데 종기사가 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와서 요거 좀 전세 좀 놔달래요.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2013년 4월 1일이니까 얼마 나야 소액보증금을 받는가 공부를 해야 돼. 2013년 4월 1일. 자, 여기죠. 자,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2013년 4월 1일. 4천만원이 하면 얼마입니까? 1,400인데, 그러면 4천만원이야, 아이가? 아, 주로가 얼마입니까, 주로가? 4,500했죠?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주택 임대나다라고 탁 오면은, 등기부를 탁 발급해서 설정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대입을 조균표를 보고, 아, 4천만 이하야 1,400이네. 그러면은, 집주인은 4,500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1,000만원에 보통 우리가 25,000원. 이리 보니까, 그죠? 맞죠? 25,000원. 물세 보통 그렇게 사잖아요. 1,000만원. 1억이면 얼마입니까? 25만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4,500이다 해도라 하면은, 막 4,000에 막 25,000거든요. 5만원 크든지. 그럼 4,000에 5만원 크자. 4,000에 5만원 했으면 1,400 받아가잖아요. 그럼 전부 다 받아가니까, 그래도 좀 낫잖아요. 예, 좀 보기도 낫고, 그죠? 낫는데, 10원도 못 받아가면 뭐잡니까? 쟤라고, 중개사 한다고, 간판 내리라니, 그것도 모르고, 4,500에 하나 해갖고, 전부 다 10원도 못 받아가고, 그만 4,000에 5만원씩 바꿨으면은, 안 그래요? 뭐, 다 임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래요. 중개사가.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 보니까. 자, 진해구 석동 들었고요. 또 봅니다. 마산 내수에 봅니다. 내수에. 내수 35번. 35번도 보니까 절반에 떴는데 4,500에 좀 많이 붙어요. 4,500에 붙는데 요것도 보면 2020에 434 보겠습니다. 자, 삼계리에 경매가 떨어집니다. 삼계리에 다가구 원룸이 막 움직입니다. 삼계리에 요 이제 건물 좋죠? 그죠? 항우빌입니다. 항우빌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 뭐 7억짜리가 뭐 불허가 됐다가 좌우지간 지금 4억 6천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임차인이 많아요. 많죠?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많네. 임차인이 11명에 5억 천 여기 나왔어요. 5억 천. 자, 그럼 봅니다. 설정이 뭐 비슷하죠? 2013년 4월달. 그죠? 37농협에서 됐다. 그러면은 2013년 4월달 임대차 보고 보니까 얼마 줘야 됩니까? 그러면 자, 요 들어가죠. 이게 그 밖에 지역은 얼마야 됩니까?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 해야 되는데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주로가 얼마입니까 지금? 안타깝죠? 그죠? 만약에 4천에 5만원 했으면은 1,400씩 다 받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좋겠다. 참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참 공인중개사는 경매를 꼭 좀 배워야 되겠다. 알겠죠? 너무 재산을 지키는데 저 집이 다우주택 경매들하면 나중에 배당이 어떻게 될까? 임차인들이 10명인데 다 받아갈까? 그 고민하면서 임차 넣어야 돼요. 그래야 요걸 안 들어먹지. 10세대 전부 다 뭐 10원도 못 받아 그러면은 오며 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저기 중개사 한다고 앉아갖고 저게 뭐 생긴 거는 또 하나 생겼더만 안 좋은 얘기 합니다. 그죠?